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과 대입제도, 고교 학점제 등 교육 분야 공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래공원 명칭과 관련해 두 번째 지명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하천군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경남의 연중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승 보고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경남의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봤습니다. 진주와 경상국립대 100여 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농관 진주를 품다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획보도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과 철학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지역대학의 해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경남, 울산이 추진하는 공유대학 모델과 배움과 취업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거, 또 재정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더 많이 해주는 거, 자치분권의 강화죠. 대학이 사는 길이고 지역이 사는 길이고 또 지방이 사는 길이고. 윤석열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 투자해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대학, 거점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열이 없는 선진형 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성화 대학을 지역대학에 신설하고 일부 지역대학은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부터 중장년들의 다른 직업으로서의 전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저는 대학이 지역교육의 허브로 기능을 해야 된다. 김재현 후보는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국립대를 국립대통합 네트워크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상 대학 서열화 자체를 폐지하고 지방의 사립대에 대해서도 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안철수 후보는 수시 완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수능 절대평가와 사회통합 전형 확대, 김재현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선 이 후보는 찬성을,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재검토를, 심 후보와 김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청년들은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MBC 경남은 이런 지방 소멸이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고 올 한 해 연중기획보도, 지방 소멸 상생 보고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첫 순서로 경남의 지역 소멸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문철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의령읍에서 자동차로 30분 이상 달려야 도착하는 유곡면. 2월 현재 인구는 1,143명으로 국유면과 함께 의령군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645명, 전체의 56%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태어난 아이는 1명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면은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애기도 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초등학교도 한 곳 있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교생이 7명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나서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인구 감소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먼저 조성이 되면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남의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4만 명대를 유지했던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년 만에 16,0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00년 1.586명에서 2020년 0.945명까지 줄어 한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8년 경남의 사망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출생아 수 2만 1천여 명보다 많았습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겁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요. 20대와 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다는 뜻인데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소멸 위험 단계입니다. 통영과 사천, 밀양, 함안, 거창, 창녕 6곳은 소멸 위험 진입 지역, 의령과 하동, 남해, 합천, 함양 등 7곳은 가장 높은 단계인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이랑 이런 게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소멸 위험 지수가 아주 높지만은 대도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25년 뒤인 2047년에는 경남 전체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예측이라 소멸 고위험 도달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진주 영하 9도, 의령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 의령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서 작은 불씨도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항상 불씨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유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0도, 밀양 영하 9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산청 영하 7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이 이래공원 명칭과 관련해 두 번째 지명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합천군이 해결 의지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공원 명칭 제정이란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시도한 뒤 다음 달 이후에 3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주민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무산됐고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다시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서면으로 최대한 접수해서 3월 이후에 제3차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은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합천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묻기로 하고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지명위원회가 아무 소득 없이 날짜만 연기했다며 행정이 해결 의지가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지명위원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차일 피일 결정을 연기하면 주민들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늘 연기를 하면서 미봉책으로만 하면서 한없이 연기시키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무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행정을 통한 자체적 해결이 어렵다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 등 제도적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래라는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진주와 경상국립대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특별전 장소는 경상국립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형평운동을 이끈 인재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937년의 진주 정경입니다. 처거와 기와집이 빼곡하고 신식 건물도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성 촉성로아래 난강변은 나루터이자 안악들의 빨래터입니다. 백중과 추석 전후 열린 소싸움, 구경꾼으로 가득합니다. 사진 속의 한옥은 1925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도청이었던 선화당입니다. 한국전쟁 때 불탄 촉성루를 재건하기 위한 시방서와 설계 도면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학생들은 강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도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동맹휴학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특별전은 조선시대 낙육제에서 일제 때 공립진주농업학교, 현재의 경상국립대로 이어지는 대학의 역사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진농관 전시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진주의 100년 역사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전이 열린 진농관 그 자체도 역사입니다. 공립진주농업학교 강당으로 1938년 건립된 진농관은 경상국립대에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일제강점기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 형평운동, 그리고 소년운동, 하여튼 진주 근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하여튼 진주 정신의 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진농관, 진주를 품다는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2 춘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오늘 오후 2시 합천국민체육공원 2구장에서 열립니다. 제28회 하만수박축제 추진협의회가 오늘 오후 6시 하만수박축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2022년 제1회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내서어린이체육관 개장식이 오늘 오후 3시 창원시 내서읍 내선어린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군 진교면의 유경오리 사육농장에서 검출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류 22만 2천 마리를 긴급 예찰한 결과 추가 이상 징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 농장과 동일 소속 농장 17곳에 대한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2020년 말 준공한 미조면의 설리 스카이워크를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남해군과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국내 최초의 캔틸레버 교량, 즉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이 구조물을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로 선정해 SNS 콘텐츠 제작과 홍보 마케팅,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지표에서 실업률이 0.1%로 나타나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고용률도 69.5%로 산청과 하동에 이어 경남에서 세 번째로 높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의령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독성물질에 따른 직업성 질병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세척제를 제조한 김해 유성케미칼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세척제를 제조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급업체에 제공한 자료에도 성분 표기를 누락하는 등 10여 개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고성군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와 원청인 삼강 SNC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 200여 명인 삼강 SNC에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지난 열흘 동안 부울경 주민 2,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메가시티 출범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순이었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및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창원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출산과 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 대응 등 6개 분야의 246개 사업을 마련해 6,7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시형 아파트 임대와 임대 보증금의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합니다. 통영시가 창업에 나선 청년에게 1,000만 원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 1번가 통영 드림존 조성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청년 5명에게 창업 자금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낙동강 유역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낙동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이행 로드맵, 추진 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주요 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욕탕 굴뚝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창원 지역에 방치된 목욕탕 굴뚝은 169개로 경남 지역 전체 굴뚝 445개의 40%를 차지합니다. 창원시는 개당 철거비 3천만 원의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10개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경남FC의 K리그1 승격을 응원하며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FC 구단주 대행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최웅영 BNK 경남은행장은 도민과 축구팬들의 염원인 K리그1 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남FC에 당부했습니다.